자, 오늘 가장 중요한 뉴클리오필릭 서브스티튜션 반응의 SN2인지 SN1인지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N2 리액션은 컨설티드 메커니즘으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뭔가 반응이 진행되는 걸 컨설티드 리액션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보통 이게 알킬 헬라이드, 리빙 그룹이 헬라이드로 하면 보통의 경우 여기 스테릭 힌들 알킬 그룹이 없는 프라이머리나 혹은 메틸 헬라이드 이런 물질이 많은데, 그런 날씬한 경우에 뉴클리오파일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씬하니까 파셜 포지티브를 차지를 띠고 있는 헬라이드가 붙어 있는 카본에 전자가 풍부한 뉴클리오파일이 접근을 하면서 리빙 그룹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치환이 일어나죠. 이런 메커니즘을 SN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면 레이트 이퀘이션을 쓰면 레이트는 레이트 컨스탄트에 이게 सब스트레이트 농도의 2배로 하면 सब스트레이트 농도를 2배로 하면 속도도 2배로 빨라지고 알킬 헬라이드, 그 다음에 뉴클리오파일 농도를 2배를 하더라도 역시, 왜냐하면 뉴클리오파일 농도가 2배가 되면 어택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뉴클리오파일 농도에도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이멀 토럴 세컨드 오드 레이트 키네틱스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바이멀레큘러 컨센트레이션 디펜던트 뉴클리오필릭 서브스티튜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려고 하면 우리 랩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सब스트레이트 농도 2배에서 속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2배 증가하는지 증가 안 하는지 그런 걸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뉴클리오파일 농도를 2배를 해서 뉴클리오파일 농도가 2배를 증가를 시켜서 2배 증가하면 거기에 first order 키네틱스를 보여주고, सब스트레이트에도 first order rate 키네틱스를 보여주는 건 토럴 키네틱스는 second order 키네틱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 SN2의 SN2 뭘 의미하냐? 여기는 여기 2가 바이멀레큘라입니다. सब스트레이트와 뉴클리오파일 2개의 농도에 의존한다. 바이멀레큘라, N이 뉴클리오필릭이에요. 뉴클리오파일에 의해서 헬라이드가 바뀐다. 필릭 서브스티튜션 된다. 그거의 약자입니다. substitution SN2라고 합니다. 여기 이니셜만 따서 SN2 바이는 2죠. SN1은 상대적으로 유니몰레큘러 뉴클리오필릭 서브스티튜션이라는 거죠. सब스트레이트 농도에만 의존해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SN2 반응에 의해서는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바뀌어요.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여기 앱솔루트 이게 세컨더리 알킬 헬라이드죠. 주위에 요 카본 주위로 서로 다른 4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앱솔루트 컨피규레이션을 어사인할 수 있는 이넨쇼모이고, 한 이넨쇼모 앱솔루트 컨피규레이션을 어사인하면 S예요. 그런데 다이올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생성물이 R로 이렇게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인버전 오브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라고 합니다.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인버전 됩니다.
그래서 SN2로 일어나는지 SN1으로 일어나는지 그 중요한 단서가 스티리오 케미스트리가 인벌전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관찰을 해서 옵티컬 액티비티를 측정해서 플러스로 시작했던 물질이 마이너스 옵티컬 로테이션을 보여주면 이거 SN2로 일어났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죠. SN1일 때는 이렇게 되지 않고 보통의 경우 옵티컬 액티브한 물질이 SN1으로 일어나면 옵티컬 액티비티가 없습니다. 라셈 믹처로 생기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단서죠. 실험적인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 알려고 하면 옵티컬 액티브한 컴파운드를 통해서 반응을 시켜보면 옵티컬 액티비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밸류로 혹은 마이너스 밸류에서 플러스 밸류로 바뀌는 그런 걸 보면 SN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SN2 리액션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왜 인벌전이 일어나는지 오비탈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틸 브로마이드가 있어요. 메틸 브로마이드 BR이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오비탈은 CBR, 여기에 테트라헤드럴 지오메트리로 있으니까 여기에 BR이 끊어지니까 여기 시그마 스타가 관련을 할 거예요. 시그마 스타를 우리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이 시그마 본드는 여기 CBR 사이에 있는데 그게 끊어지는 N타입 본딩이니까 시그마 스타. 시그마 스타에 뉴클리오파일이 오버랩하면서 새로운 CC 본드를 형성하죠. 그래서 뉴클리오파일 론페어 일렉트론이 있는 여기 오비탈을 요렇게 제가 그리겠습니다. 요게 요렇게 오버랩 돼야 새로운 C하고 뉴클리오파일 사이에 본드가 형성되면서 여기 CBR 본드가 끊어져서 BR-를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리빙 그룹의 반대쪽에서 뉴클리오파일이 접근합니다. 이런 걸 백사이드 어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리오 케미스트리가 BR 있는 반대쪽에서 새로운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나니까 스티리오 케미스트리가 인벌전이 일어나는 거죠. 됐죠? 그래서 SN2 리액션은 늘 백사이드 리빙 그룹의 반대쪽에서 뉴클리오파일이 접근을 하는데요. 그런 걸 백사이드 어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체를 그려보면 이런 중간체를 그려줄 수가 있겠죠. 뉴클리오파일이 가운데 C 있는 파셜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던 카본의 본드가 형성될 절반 정도 형성되고 CBR은 떨어져야 되죠. 안 그러면 옥텔룰을 벗어나니까 주위에 10개나 되니까,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는 이런 중간 상태가 관찰이 돼요. 이 관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 맥시멈에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다이아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스타팅 알킬 헬라이드하고 다이올이 있는 거하고 프로덕트가 에너지가 낮으니까 반응이 갔으니까 이렇게 깁스 프리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낮아지겠습니다. 두 분자가 반응해서 두 분자를 봤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0이니까 엔탈피 관점에서 해석을 해도 같습니다. CBR 본드보다는 CS 본드가 강하니까 이렇게 엔탈피 관점에서 에너지가 낮아지죠. 그 다음에 요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에너지 힐에 있어요. 여기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관찰하려고 하면 이미 스타팅으로 가든지 혹은 프로덕트로 떨어져서 갑니다. 그래서 관찰을 못하는 이런 트랜지션 스테이트에 있는 거죠. TS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더블렉으로 표시를 합니다. 더블렉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SN2 리액션에 일어나는 것은 인터미디어트가 없이 반응이 진행돼요. 그래서 원 스텝 리액션이에요. 원 스텝. 요런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이게 여기 메틸 에틸 하이드로전은 같은 플레인에 있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트리고널 플래너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아래로 SH와 BR이 있으니까 바이피라미덜 스트럭처 TBP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친다 얘기를 합니다.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덜 스트럭처 인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쳐서 인터미디어트가 없이 바로 원 스텝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사이드 어택을 하니까 인버전이 일어나고 원 스텝으로 일어납니다. सब스트레이트가 요렇게 सब스트레이트가 터셔리가 아니라 프라이머리나 메틸이나 세컨더리도 그런데 요럴 때 뉴클리오파일이 접근을 하면서 BR 본드가 동시에 떨어지는 요런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친다는 거죠. सब스트레이트가 요렇습니다. 그런데 सब스트레이트가 만일에 여기가 덩치가 큰 알킬이 3개 붙어 있으면 뉴클리오파일이 접근할 수가 없죠. 접근하려고 하면 뉴클리오파일하고 알킬 그룹 3개 사이에 그 스테릭 힌들을 뚫고 가운데 있는 카보케라인 캐릭터를 가진 C를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SN1 메커니즘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 이 뒤쪽에서 SN1일 때 일어나는 메커니즘으로 보도록 할 겁니다. 보도록 하죠. 그래서 SN2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면 सब스트레이트가 날씬해야 됩니다. 날씬한 메틸 브로마이드가 SN2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세컨더리로 있는 아이소프로필 브로마이드에 다이올을 집어넣었을 때 그걸 반응 속도가 1이라고 하면 메틸 브로마이드는 1000배나 빨라요. 됐죠? 프라이머리일 때는 에틸 브로마이드일 때는 100배나 빨라요. 터셔리 비틸 브로마이드는 SN2 타입으로 뉴클리오파일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 느려요. 그래서 날씬할수록 뉴클리오파일이 카보케라이온 캐릭터를 가진 헬라이드 바로 옆에 붙은 카본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사이드 어택을 하면서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덜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쳐서 반응을 하는 SN2 메커니즘으로 간다. 그걸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여기 그려봤습니다. 그려본 게 여기 뉴클리오파일은 사이아나이드를 썼군요. 사이아나이드 여기 파셜 파지티브 차지 있는 거 메틸 브로마이드처럼 날씬하면은 요게 C 나이트랄 사이아나이드하고 C 알킬 헬라이드의 카본이 결합을 하면서 동시에 요게 떨어지는 그 중간 상태가 요렇게 에너지 힐로 있는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친다는 거죠. 해몬드 포스출레이트에 의하면 이런 반응에서 CBR 본드보다는 CC 나이트라일의 CC 본드가 더 강한 결합이니까 이게 엑소더믹 리액션이죠. 엑소더믹 리액션이기 때문에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우리가 관찰을 못하지만 에너지가 비슷한 프로덕트 라이크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해몬드 파스출레이트에 의해서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덕트 잘못 썼군요. 리액턴트 라이크군요. 리액턴트 출발 물질 반응 물과 비슷한 트랜지션 스테이트 리액턴트로 되어 있는 리액턴트는 알킬
브로마이드, 메틸 브로마이드 뉴트럴 스피스에 가까운 거죠. 사이아나이드는 저 멀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드 랭스가 CBR이 사실은 더 가깝고요. CC에는 더 멀리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해몬드 포슐레이트를 고려해서 그리면 여기 C 중심으로 여기 BR은 얼마 안 떨어졌고요. 뉴트럴 메틸 브로마이드하고 거리가 거의 비슷하고 CC에는 저 멀리에서 막 접근하는 이런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그리면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해몬드 포슐레이트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됐죠? 나중에 이제 SN1에서 이거는 프로덕트 라이크로 SN1은 관찰될 텐데 그때도 해몬드 포슐레이트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브스트레이트 구조에 따라서 SN1, SN2로 가는 것은 날씬할수록 좋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게 빠르다는 거죠. 속도가 빠르다는 게 액티베이션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메틸 헬라이드일 때는 여기 뉴클리오파일이 들어가더라도 여기 덩치가 작은 하이드로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반응을 하는 반면에 터셔리일 때는 이게 덩치가 알킬이 메틸에 비해서 크죠. 그래서 뉴클리오파일도 덩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스테릭 힌드런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알킬 헬라이드가 붙어 있는 카본 공격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렇게 높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속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SN2 타입으로 가려고 하면 뉴클레 파일이 C 헬라이드가 붙어 있는 카보캐라이온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주위에 덩치가 큰 알킬 그룹이 없는 게 빨리 일어난다. 나중에 SN1에서는 서브스트레이트 구조가 거꾸로 돼요. 터셔리일 때가 가장 빨라요. 그런 이유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네오펜틸 브로마이드라고 있습니다. 네오펜틸 브로마이드는 브로마이드인데 카본이 5개 있는 물질이에요. 여기 이웃에 T뷰틸이 있습니다. 네오펜틸 브로마이드에 여기 헬라이드가 붙어 있는 카본은 프라이머리 알킬 헬라이드이죠. 프라이머리면은 SN2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알킬이 그 이웃에 있는 게 너무 큰 T뷰틸입니다. T뷰틸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는 프라이머리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왜냐하면 뉴클레오파일이 이렇게 반대쪽에서 백사이드 어택을 할 텐데 이게 쉽지 않죠. TBT이라는 서브스티튜트가 베라이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네오펜틸 브로마이드는 비록 프라이머리 알킬 브로마이드일지라도 속도가 느립니다. SN2 타입으로 일어나는 게 되게 느려요. 그래서 아주 느린 경우에 예외이 있겠죠. 프라이머리인 경우에도 이렇게 덩치가 큰 TBT이 있으면 프라이머리 이들에도 SN2 반응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뉴클리오 파일의 종류에 따라서 되게 우리가 뉴클리오필릭 서브스티튜션 SN2 타입을 쓸 때 서브스트레이트는 날씬할수록 좋다고 했고 이렇게 있고 가장 날씬한 건 메틸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서브스트레이트는 메틸 날씬할수록 좋고 그 다음에 뉴클리오 파일의 종류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SN2 반응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뉴클리오필리스트가 좋다는 것은 카보캐라인을 좋아한다는 거니까 잘 결합한다니까 그래서 SN2 반응이 빨리 일어납니다. 나중에 SN1 반응도
뉴클리오필리티가 좋으면 빨리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런 고민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SN1에서는 뉴클리오필리티와 상관없이 카보케라인이 생성되기 때문에 아무 뉴클리오필리티가 없더라도 카보케라인이 불안정하니까 아무 뉴클리오파일이나 다 와요. 그래서 뉴클리오필리티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게 SN1, SN2는 뉴클리오필리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뉴클리오필리티 큰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카본을 좋아해야 되니까 오비탈이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아이오다이드, 브로마이드 이런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리빙 그룹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뉴클리오필릭 서브스티튜션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여기 이렇게 일반화 시켜 놓고 보면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니까 일반 제네릭 폼을 그리면, 그래서 영향을 주는 게 सब스트레이트 날씬할수록 좋다고 했고, 뉴클레오필리티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고, 리빙 그룹도 잘 떨어지면 잘 떨어질수록 이게 본드 결합하면서 리빙 그룹 CX가 떨어져야 되니까 그게 잘 떨어질수록 리빙 그룹도 베럴 리빙 그룹일수록 SN2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 다음에 솔번트가 어떤 게 돼야 되는지 거기까지 4개로 분류해서 생각을 할 수 있죠. सब스트레이트는 날씬할수록, 뉴클리오필리티는 좋을수록 됐죠. 그래서 스트롱 뉴클리오파일이 좋습니다. SN2 반응에서. 그래서 하이드록사이드하고 물 있으면 하이드록사이드가 뉴클리오필리티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뉴출로 빨리 알코올로 가고 싶어 하죠. 물은 그렇게 하면은 옥소늄이 되니까 자연이 싫어하는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죠. 그래서 스트롱 뉴클리오파일일수록 SN2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긴 해요. 나중에 챕터 8에서 일리미네이션 반응일 때 여기에 하이드록사이드는 베이스 프로톤하고 사이즈가 비슷한 오비탈이라서 프로톤도 잡아요. 그래서 이게 늘 뉴클리오필리티 좋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베이시스트도 크다, 뭐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많이 들어요. 다이올레이트, 이거는 베이시스트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은하이온으로 되어 있는 게 뉴클리오필리티가 더 크다.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C 플러스를 좋아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뉴클리오필리티 좋은 스트롱 뉴클리오파일은 프로톤을 좋아하는 베이스보다는 카본을 좋아하니까 되게 덩치가 큰 거일수록 좋습니다. 아이오다이드, 브로마이드 크죠. Cl도 커요. 그런데 F-는 아주 적죠. 요거는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H+를 좋아하는 베이스라고 합니다. 베이스. 그래서 weak nucleophile이에요. 그래서 CF 본드 결합 본드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기화학자들이 이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올레이트 덩치가 크니까 S가 O보다는 크니까 스트롱 뉴클리오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여기 뉴클리오필리티가 물보다 알코올보다는 좋지만 베이시스트도 커서 요거는 제가 조금 제외시켰으면 해요. 그 다음에 사이아나이드 CN- 전체에 있기 때문에 카보캐라이온인 C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이아나이드 좋은 뉴클리오파일, 위큰 뉴클리오파일은 이런 거랑 이제 플로라이드, 뉴트럴 워터, 뉴트럴 알코올 뭐 이런 게 위크 뉴클리오파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뉴클리오필리티가 좋다는 아이오다이드가 왜 뉴클리오필리티가 좋냐
폴라라이저빌리티로 설명을 합니다. 폴라라이저빌리티라는 것은 네거티브 차지를 전자가 주위에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오면 이게 전자가 슉슉 이쪽 갔다가 저쪽 갈 수 있는 폴라라이저블한 그런 걸 폴라라이저빌리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디벨롭 될 수 있는 그런 걸 폴라라이저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잘 왔다 갔다 끌려가는 그런 걸 이게 폴라라이저블한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에 전기장을 플러스를 가까이 있는 걸 가까이 되면 이렇게 아이오다이드는 덩치가 커서 슉슉 잘 한다는 거죠. 덩치가 크면 클수록 이런 폴라라이저빌리티가 커요. 그래서 폴라라이저빌리티가 크다는 것은 저 멀리까지 전자를 슉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C 플러스를 가진 알킬 헬라이드가 있으면, 요렇게 있으면 여기가 파셜 파이티브 차지를 띄고 있잖아요. 폴라라이저블 한다는 것은 플러스가 여기 C 플러스가 있으니까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네거티브 전자. 그래서 결합을 잘 합니다. 덩치가 크면 폴라라이저빌리티가 커서 이런 효과가 있어서 C 플러스하고 결합을 잘해요. 그래서 아이오다이드는 아주 훌륭한 뉴클리오파일입니다. 아이오다이드. 그리고 O보다는 다이올이 덩치가 더 크니까 폴라라이저빌리티가 커서 뉴클리오필리시티가 좋아요. 됐죠? 그 다음에 솔번트도 이 SN2 리액션에 영향을 미치는데, 솔번트는 주로 쓰는 게 에이프로틱 솔번트를 씁니다. 프로틱 솔번트, 에이프로틱 솔번트 차이점은 이렇게 일렉트로네거티브한 데에 악시전에 하이드로전이 붙어 있으면 요렇게 가서 H 플러스와 O 마이너스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틱 솔번트라고 합니다. 메탄올, 에탄올, 암모니아, 아실릭 애시드 모두 다 그런 효과가 있죠. H 플러스 캐릭터가 있는 솔번트, 그런 걸 프로틱 솔번트. 그 반대말이 에이프로틱입니다. 에이프로틱. A는 not이라는 얘기. H 플러스 캐릭터가 없는 솔번트라는 거죠. 여기 H가 있긴 하지만 아스톤에서 보면 C에 붙은 거예요.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비슷한 카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끌리지가 않죠. 그래서 H 플러스 캐릭터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단지 H 플러스 캐릭터가 없어서 에이프로틱 솔번트라고 하고, 그래도 여기 폴라라이저블 하죠. 여기 CO 카보닐 관점에서 보면 전기음성도 큰 악시전이 전자를 끌어당겨서 파셜 네거티브 차지가 여기 악시전에 있죠. 카보닐의 악시전. H 플러스 캐릭터는 없는데 네거티브로 디벨롭되는 애톰은 있죠. 그래서 여기 메탄올, 에탄올 이런 데서는 파셜 파지티브 차지를 띤 프로톤이 있고, 여기 악시전 관점에서 보면 전자를 끌어당기는가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이런 두 개가 있는 반면에 프로틱 솔번트는 에이프로틱 솔번트는 파셜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H 플러스가 없고 대신에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애톰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DMF, DMSO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C에 붙은 하이드로전이니까 파셜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지 않아요. 단지 여기 악시 은하연 캐릭터, 그 다음에 HMPA라고 하는 헥사메틸 포스포에마이드, 이것도 악시 은하연만 있지 여기 C에 붙은 하이드로전만 있기 때문에 non-polar 하이드로전만 있어서 H 플러스 캐릭터 가진 프로톤이 없어요. 에이프로틱 폴라 솔번트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릴, 아스톤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나이트릴, DMF, DMSO 이런 거는
프로틱 솔번트, 프로톤이 안 나오는 솔번트다. 볼라 에이프로틱 솔번트다. 그래서 SN2 반응에서는 이 솔번트를 써야 됩니다. 왜 그런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기 만일에 여기에 SN2 반응을 시켜요. SN2 반응을 시킵니다. Cl-를 뉴클레 파일로 써서 메틸 아이오다이드를 반응을 시켰어요. 클로라이드 만들고 I- 됐겠죠. CI 본드가 약하고 CCl 본드가 강하니까 반응은 엑소더믹 리액션일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틱 솔번트를 쓰면 이 프로틱, 예를 들어서 물 에탄올을 쓰면은 여기 Cl- 주위에 프로틱 캐릭터를 가진 H가 이렇게 근처로 올 겁니다. 이게 솔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솔번트로선 혹은 솔번트로선 요게 근처에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뉴클레파일인 클로라이드가 뉴클레필리티가 떨어집니다. 이게 못 들어가는 게 솔번트가 덜렁덜렁 붙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게 못 들어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솔베이션에 의해서 에이프로틱 솔번트일 때보다 더 안정화된 거죠. 안정화된 거예요. 요걸 솔번트, 프로틱 솔번트가 뉴클레파일을 감싸는 솔베이션, 용매화시키죠. 용매로 감싸는 거죠. 솔베이션 이펙트에서 안정화되기 때문에 여기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프로틱 솔번트를 쓰면. 그런데 에이프로틱 솔번트를 쓰면 이런 H 플러스 캐릭터 가진 게 없기 때문에 Cl-를 그냥 스테빌라이제이션 안 하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요것밖에 안 들어요. 여기에 비해서 엄청 적게 들어가죠. 그 말은 빠르게 반응이 진행된다는 거죠.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적게 되는 거. 그래서 SN2 반응을 할 때는 뉴클레파일을 솔베이션 하지 않는, 솔베이션에서 안정화시키지 않게 하는 그런 에이프로틱 솔번트, 아시토나이트릴, DMSO, 아시톤 이런 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세요. 에이프로틱 솔번트를 쓰자. Apletic solvents are best for SN2 reaction. 나중에 SN1일 때는 뭐 쓰는지 SN1일 때는 SN1에는 프로틱 솔번트를 씁니다. 프로틱 솔번트 대표적인 거 에탄올 쓰죠. 프로틱 솔번트를 써야 SN1 물 이런 거 써야 됩니다. 서로 솔번트가 서로 다른 걸 써야 된다는 거죠. 자, SN1 반응은 SN2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지 보시면 여기 터셔리 알킬 브로마이드라고 합시다. 리빙그룹이 이 터셔리니까 뉴클레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뉴클레필리시티도 아주 낮은 물 같은 에탄올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뉴클레필리티가 낮아서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알킬 그룹이 덩치가 큰 게 3개나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뉴클레 파일이 스테릭 힌드런스 때문에. 그래서 SN2 타입으로 반응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자연은. 그래서 여기 브로마이드 같으면 리빙 그룹이 떨어져서 카보캐라인을 만들고 카보캐라인은 불안정하겠죠. 리액션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그리면
처음 출발 물질 알킬 브로마이드보다 더 불안정한 인터미디어트를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아무 뉴클리파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왜냐하면 이게 불안정하니까 BR- 주위에 뭐 물이 솔번트로 썼으니까 물 같은 것들이 쭉쭉 들어간다는 거죠. 요게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죠. 물이 100개 있고 리빙 그룹 리에이전트니까 1개 있으면 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CO 본드가 형성되면 CO 본드는 CBR 본드보다는 안정하니까 최종 프로덕트는 여기 스타팅보다는 안정할 거예요. 그래서 리액션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표시하면 리액션 코디네이터를 XX에서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요 인터미디에이트가 카보캐라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카보캐라인 불안정이니까 액티베이션 에너지 얼마 안 들겠죠.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first 스텝이 late determining 스텝이에요. second 스텝은 요것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first 스텝의 에너지 여기가 얼마나 공급됐냐에서 전체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first step 요게 late determining step이라고 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속도는 뉴클레파일은 관련이 안 되죠. substrate 농도에만 관련되죠. 그래서 substrate 농도에만 관련된다. 한 농도에만 관련된다고 해서 unimolecular concentration dependent nucleophilic substitution reaction이라고 합니다. SN1이라고 하겠습니다. SN1 알겠죠? 여기 뉴클레파일은 없어요. 뉴클레파일은 없어요. SN2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은 투 스텝을 내요. 처음에 가장 힘든 스텝, 카보캐라이온 만드는 스텝. 카보캐라이온 만드는 스텝이 있고, 여기, 요거는 에너지 밸리에 있습니다. 인터미디어트예요. 여기, 브로마이드 이렇게 쓸게요. 터셔리 뷰틸 브로마이드 됐죠? 그래서 이 first 스텝의 요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누굴 담아요? 에너지가 비슷한 인터미디어트를 담죠. 요걸 first 스텝의 프로덕트니까 product like transition state를 담는. 그 말은 여기 CBR 본드가 거의 다 끊어진 그런 상태라는 거죠. 여기 테트라헤드럴 지오메트리를 가진 메틸 브로마이드 카본이 거의 트리고날 플래너 스트럭처로 있는 거고요. 거의 트리고날 플래너 스트럭처에 가깝게 있고 여기 BR은 거의 다 끊어진 이 인터미디어트처럼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다. 여기 거의 뭐 네거티브 밸류 있고 여기 플러스로 돼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해몬드 포츄레이트에 의하면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하면 솔번트를 뭘 써야 되냐? BR-가 떨어져서 인터미디어트를 만드는데 여기 BR-를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이 인터미디어트를 안정화시켜야 이 프로덕트 쪽으로 잘 가니까.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면 플러스 캐릭터가 있는 프로틱 솔번트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SN2 반응하고 대조적으로 늘 이렇게 프로틱 솔번트를 써야 됩니다. SN2는 aprotic polar solvent, SN1은 프로틱 솔번트. 그렇게 대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substrate 구조도 카보캐라인을 잘 만들어야 되니까 스테릭 힌드런스가 큰 알킬 헬라이드, 터셔리 쪽이 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리빙 그룹도 좋아야 됩니다. 잘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F가 붙어 있는 Cl보다는 I가 알킬 아이오다이드가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는 거죠. 리빙 그룹이 잘 떨어져야 카보케라인 만들고 I-가 되니까. 그래서 SN1 반응은 SN2 반응처럼 리빙 그룹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뉴클레오필리시티는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 스텝이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니까 여기가 속도 전체를 결정하니까 아무 뉴클레오 파일이나 그 다음에는 들어갑니다. 그죠? 불안정한 카보케라인에 아무 뉴클레오 파일이나 들어가니까 뉴클레오필리시티에 상관이 없습니다. 뉴클레오 파일 종류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여기에 표시 잘 돼 있죠.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 받고 그 다음에 뉴클레오 파일 종류에 상관이 없고 뉴클레오 파일에는 관련 있고 리빙 그룹이 좋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솔번트는 SN2와는 대조적으로 프로틱 솔번트를 써야 된다.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SN1이 의미하는 바는 1은 유니몰레큘라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에만 의존하는 유니몰레큘라 의미고 유니라는 것은 유니폼 할 때 1 그거죠. 유니몰레큘라 단일 농도, 단일 분자 농도에만 의존하고 뉴클리오필릭 서브스티튜션이라는 거죠. 뉴클리오필릭 서브스티튜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first 스텝이 rate limiting 스텝이에요. 여기 first 스텝이 rate limiting 스텝이에요.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됐죠. 불안정하니까 아무 뉴클레오 파일이나 들어오고 여기 first 스텝을 안정화시켜주는 이 터셔리일 때 터셔리 카보카라인이 가장 안정하니까 이쪽이 반응이 가장 빠르다. 그래서 트랜지션 스테이트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여기 프로덕트 라이크 트랜지션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RDS 스텝은 first 스텝이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substrate 농도에만 의존한다. only on substrate. rate depends only on substrate. 네, SN1 리액션과 SN2 리액션을 비교하는 걸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SN2 리액션의 일반적인 반응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뉴클레오 파일이 리빙 그룹을 가지고 있는 일렉트로 파일을 공격을 하면서 이 컨설티드 메커니즘이죠. 동시에 요 본드 포메이션과 본드 브레이킹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반응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레이트 이퀘이션을 쓰면은 두 농도에 다 비교를 하겠죠. 뉴클레오 파일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일렉트로 파일을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뉴클레오 파일 농도에도 비례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뉴클레오 파일 농도를 트리플로 하면 레이트도 3배로 빨라질 거고, 그런데 SN1 리액션은 메커니즘을 쓰면 여기에 리빙 그룹을 가지고 있는 일렉트로 파일이 스테릴 힌드런스가 있어서 여기 알킬이 3개 있는 이런 터셔리 계통이죠. 이럴 때는 뉴클레오 파일이 접근을 못해서 리빙 그룹이 이렇게 먼저 떨어지고 인터미디어트인 이런 카보케라인을 통해서 반응이 진행되죠. 인터미디어트를 우리는 브라켓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미디어트에 아무 뉴클레오 파일이나 다 들어가죠. 그래서 레이트를 표시를 하면 SN1에서는 레이트는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에만 의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오 파일 농도를 트리플로 하면 속도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죠.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방법이죠. 그래서 SN1의 키네릭스를 보면 이 카보캐라인이 생기는 게 핵심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니까 터셔리일 경우에 가장 빠릅니다. SN2와는 대조적이죠. 그래서 미케니즘을 인터미디어트 카보캐라인 만들어져서 요게 레이트 디터마이닝 스텝,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고 아무 뉴클리 파일이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불안정한 카보캐라인이니까 아무거나 다 들어가서 전체 속도는 펄 스텝 여기에서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SN1 왜 그 터셔리 카보캐라인이 가장 빨리 일어나냐, 일렉트론 덴시티 맵을 그려보면 터셔리 일대가 가장 그 카보캐라인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सब스트레이트가 터셔리일 때는 카보캐라인이 프라이머리나 메틸이나 세컨더리에 비해서 카보캐라인이 이렇게 쑥 더 안정화되죠. 여기 세컨더리 카보캐라인이 이건데 터셔리가 되면은 슉 내려온다는 거죠. 그 말은 여기 인터미디에이트 에너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해먼드 포슐레이트에 의하면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잘 모르지만 프로덕트를 닮아서 프로덕트의 에너지만큼 쑥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터셔리가 되면 여기 세컨드 스텝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얼마 안 들죠. 불안정하니까 아무 뉴클리어 파일은 빠르게 다 들어가죠. 그래서 터셔리일 때 속도가 훨씬 빠르죠.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적게 되니까 요게 터셔리일 때 여기 제가 옮겨서 그렸는데 터셔리일 때가 훨씬 빠르다. 요게 faster reaction이자. 그래서 스티리오케미스트리는 SN2S는 컨피규레이션이 인버전 됐는데 여기 SN1 반응에서는 터셔리 카보캐라인이 생기니까 터셔리 카보캐라인 플래너 스트럭처잖아요. 트리고널 플래너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empty p 오비탈이 오른쪽과 왼쪽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뉴클레 파일이 여기로 들어가는 확률이 50%,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확률도 50%죠.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하면 여기 떨어진 BR-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CL-가 이쪽으로 오면 BL-하고 스테릭 일렉트로닉 리펄전에 의해서 이쪽으로 오는 게 조금은 오른쪽에서 CL-가 접근하는 게 조금은 적습니다. 그래서 60대 40, 뭐 65대 왼쪽에서 들어오는 게 메이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50대 50 라식 믹처죠. 그래서 뉴클리어 파일이 왼쪽 오른쪽이 50대 50으로 나와서 라식 믹처. 옵티컬리 액티브한 컴파운드가 옵티컬리 인액티브 컴파운드로 바뀌는 걸 보고 이게 SN1 반응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요 반응을 보면 이게 두 개가 섞여서 옵티컬리 퓨어 컴파운드죠. 앱솔루트 컨피규레이션 뭘까요? S일 겁니다. 그래서 물 쪽에서 NaOH를 넣으면 CL이 있는 쪽에서 들어간 게 약간 적고 CL 반대쪽에서 들어온 게 65% 하여튼 섞여 있죠. 이런 게 SN1 메커니즘으로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하면 SN2와 SN1 프로세스는 메커니즘은 컨설티드 메커니즘으로 SN2에서 일어나고 뉴클리어 파일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리빙 그룹이 떨어지는 그래서 트랜지션 스테이트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너지 힐에 그려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넣어 보시면 되겠죠. SN1은 상대적으로 터셔리 알킬 헬라이드이기 때문에 리빙 그룹이 일렉트로파일 헬라이드가 붙어 있는 카본
카보캐라이온 스피스에 접근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빙 그룹이 먼저 떨어져서 카보캐라이온을 만들고 아모니클레파인이나 들어가는 그런 투 스텝 리액션이 스텝 와이즈 리액션, 이거는 컨설티드라고 하고요. 사이물테니어스 본드 포메이션과 본드 브레이킹이 동시에 일어나는 simultaneous bond formation, bond breaking이 동시에 일어나는 리액션이에요. consulted라고 하고요. 여기는 stepwise reaction, two-step reaction입니다. step by step로 일어나는 stepwise. 그래서 나중에 E1에서도 요 메커니즘을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프로톤이 떨어져서 이중결합이 되면 E1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1이 붙은 것은 substrate 농도에만 의존하는 카보캐라이온 인터미디어트를 통해서 간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미디어트 카보캐라이온 있는 이런 substrate를 만든다. 됐죠? first step이 rate limiting step이지, second step은 에너지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요. 여기가 rate limiting step이에요. RDS라죠. 그래서 substrate 구조가 되게 중요하고 리빙 그룹도 되게 중요합니다. 뉴클리오파일은 관련 없죠.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rate는 bimolecular concentration dependent reaction이고 SN1은 substrate only dependent reaction이에요. 그래서 여기 SN2에는 날씬할수록 잘 가고 SN1에서는 카보캐라인이 안정한 터셔리일 때가 안정하고,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는 SN2는 백사이드 어택을 하니까 인벌전이 일어나지만 여기는 라세마이제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SN1 리액션에 다 봤는데, 이런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SN1으로 일어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드록사이드가 푸어 리빙 그룹이니까 이게 되게 불안정해서 안 떨어져요. 이럴 때 알코올에 보통 HBr을 넣으면, 여기는 NABR이죠. 이 NABR 넣으면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이드록사이드 말고 HBr을 쓰면 HBr의 프로톤이 프로토네이션 돼서, 여기 프로토네이션 돼서 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기에서 HBr을 쓰면 이런 인터미디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프로톤이 이렇게 알코올에 붙어서 프로톤 트랜스퍼에서 이런 옥소니움 인터미디어트를 만들고요. 인터미디어트는 브라켓으로만 쓰겠습니다. 더블 데그는 트랜지션 스테이트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옥소니움은 뉴트럴 워터가 떨어지니까 자연이 좋아하는 반응이 하이드록사이드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트릭을 쓰면 알코올도 다른 BR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최종 생성물은 BR-가 여기 들어가서 T비틸 브로마이드가 최종 생성물로 나옵니다. T비틸 브로마이드가 최종 생성물로 나옵니다. 알코올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SN1 타입으로 반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애시드를 쓰면. 여기 전체 메커니즘 HBr 대신에 HCl 쓰면 T비틸 브로마이드 클로라이드가 나오겠군요. 예. 그래서 거꾸로 T비틸 클로라이드를 T비타놀로 만드는 거, 이거 할 때는 물에서 반응을 시키면 되죠. 그 솔번트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T비틸 클로라이드 떨어지는 클로라이드를 안정화 시켜야 되니까 프로틱 솔번트인 프로틱 솔번트에서 반응을 하면 케타이온이 카보캐라이온이 잘 나옵니다. 솔번트를 쓰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CCl 본드보다는 CO 본드가 안정하니까 엑소더밍 리액션이 그래서 잘 반응이 잘 갑니다. 물에서 해야 되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카보캐라이온을 통해서 가면 카보캐라이온이 리어레인지먼트를 늘 거칠 수가 있습니다. 카보캐라이온을 통해서 가면. 그래서 이런 세컨더리 알킬 브로마이드를 솔번트를 써서 물에 NaCl 혹은 물을 뉴클리오파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NaCl을 많이 넣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랬을 때 이게 Br-가 떨어져서 세컨더리 카보캐라이온이 되는데 카보캐라이온보다 더 안정한 터셔리 카보캐라이온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뉴클리오파일이 들어가서 리어레인지먼트를 거쳐서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SN1을 요약하면 이 알코올 같이 디뷰타놀 같이 이럴 때 여기 CL로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 디뷰틸 클로라이드를 바꾸고 싶을 때 NaCl 넣으면 반응이 안 가지만 HCl 하면은 프로톤 트랜스퍼가 먼저 일어나서 굿 리빙 그룹인 뉴트럴 워터가 떨어져서 터셔리 카보캐라인 되고 그 나머지 Cl-가 들어가서 반응이 되죠. 그래서 프로톤 트랜스퍼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고 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सब스트레이트가 이 대개 스테릭 힌드런스가 있는 건지 없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SN1으로 일어날 것인지 SN2로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이런 TBT 브로마이드인 경우에는 늘 카보캐라인이 안정하니까 요렇게 T비타놀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스테레오케미스트리는 카보캐라인을 통해서 가니까 라신 믹처 혹은 한 이넨쇼모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이뇽소면도 섞여서 나온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보캐라인을 거치기 때문에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라세마이제이션이 늘 일어납니다. SN2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 여기 메탄올 같은 경우에 요걸 메틸 클로라이드로 바꿀 때 HCl 혹은 설포릭 애시드에 NaCl 넣으면 가는데 메탄올은 이게 카보캐라인을 통해서 갈 수는 없죠. 메틸 카보캐라인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프로토네이션 되고 이 옥소늄이 불안정하니까 떨어질 텐데 동시에 본드 포메이션과 본드 CCl 본드가 형성되면서 CO 본드가 끊어지는 SN2 타입으로 일어나죠. सब스트레이트 구조를 보면 카보캐라인은 불안정하니까 SN2로 일어난다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폭사이드 되게 유명한 건데 여기에 acidic 컨디션 물을 넣으면 이폭사이드 요게 트라이앵글로 되어 있어서 링 스트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물이 쏙 들어가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스텝이 SN2 어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카보캐라인을 통해서 가려고 하면 프라이머리 카보캐라인은 불안정하니까 SN1 타입이 아니라 SN2 타입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로톤 트랜스퍼가 먼저 일어나서 옥소늄이 된다면서 그래서 알콕사이드가 떨어지는 건 불안정하지만 뉴트럴 알코올로 떨어지는 건 안정하니까 프로톤 트랜스퍼로 반응이 먼저 진행된 다음에 물 뉴클리오필리시티가 없는 뉴트럴 워터도 그 링스트레인 가지고 있고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옥소늄이니까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틸렌 글라이콜을 만드는 이 메커니즘이 SN2 타입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알킬 헬라이드에 에탄올을 집어넣어서 이들을 만드는 이 반응 이게 SN2 타입으로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카보캐라인 가려고 하면 프라이머리 카보캐라인 불안정하니까 반응이 본드 포메이션 CO가 되면서 CI 본드가 끊어지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죠. 뉴트럴 프로덕트를 얻어야 되니까 프로톤 트랜스퍼는 따라서 일어나야 되겠죠.